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계산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의 격언입니다. 이 리플이 스위스 은행과 손잡고 결제 인프라를 만든다는 호재에서도 차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주세요. 이 지금 시장 자체가 매일매일 변하는 가격이라는 인기 투표에만 몰두하고 있지만요. 물밑에서는 규제랑 은행이라는 이 진짜 가치의 무게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코인이 단순한 테마를 넘어서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 고속도로 위로 올라타는 구조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당장의 가격 등락이라는 소음 대신에요. 돈이 흐르는 길이 바뀌는 이 무거운 현실에 집중하십시오. 결국에 그 무게를 견디고 본질을 보시는 분들만이 다가올 수 있는 거대한 흐름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리플이 스위스의 암호화폐 은행 아미나랑 손잡고 법정화폐랑 스테이블코인을 잇는 결제 인프라를 만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생기는데요. 이런 뉴스가 나와도 시장은 늘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죠. 어떤 날은 조용하고 또 어떤 날은 오히려 반대로 호재가 나왔는데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은행이 채택을 하면은 가격이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 즉각적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이런 모순을 이해하시려면은 코인이 아니라 결제 쪽을 보셔야 돼요. 이 결제가 사실 돈이 움직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은 언제나 제일 안전한 길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 안전함을 보장하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랑 은행의 허가인데요. 오늘 이슈의 핵심에서는 결국에 이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 시장의 안쪽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은행이 관리하는 결제 레일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 여기서 아미나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미나는 그냥 작은 거래소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 스위스 핀마의 규제를 받는 은행이고요. 아부다비랑 홍콩,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미카 체계의 CASP 라이선스까지도 확보한 금융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규제랑 지도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은행이라는 거고, 그리고 리플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리플은 오늘 발표에서 아미나가 리플 페이먼트를 통합을 하면서 고객이 국경 간의 결제를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처리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속도 그 자체가 아니겠죠. 이 속도는 부가 효과일 뿐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 블록체인에서 돈을 움직이는 방식과 은행에서 돈을 움직이는 방식이 원래부터 서로 잘 맞지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웹3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달러로 정산을 해야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한쪽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싶고 또 한쪽은 법정화폐 계좌로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이때 기존 은행망은 원래 이런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 전통적인 코레스폰던트 뱅킹은 영업시간, 컷오프, 중간은행, 그리고 서류랑 컴플라이언스가 같은 요소가 겹치면서 시간이 늘어지고 또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미나가 오늘 발표에서 말하는 문제는 상당히 현실적인데요. 이 고객은 법정화폐 레일과 스테이블코인 레일을 동시에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전통 은행망은 그런 동시 처리를 기본 설계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찰이 바로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돈이 늦게 도착하면 그 사이에 환율이 변하고요. 해지를 해야 되고 또 담보를 더 쌓아야 되고 때로는 거래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리플 페이먼츠가 하는 일은 뭘까요? 현재 리플 랩스 측에서는 자신들의 기술이 법정화폐 레일 그리고 블록체인 레일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돈과 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한 가지 시스템에서 다루게 되는 건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바로 리플 XRP를 떠올리시죠. 근데 오늘 뉴스의 중심은 XRP 가격 자극이 아니라 이 결제 인프라의 방식이 바뀌는 구조라는 거. 리플은 아미나 고객이 RLUSD랑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다통화 빠른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쓰이는 은행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겠죠. 이게 왜 지금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정답은 정책과 규제에 있어요. 올해 7월달 미국은 결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산업 지원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정의하고 이 준비금과 공시 같은 틀로 묶어가지고 통제 가능한 구조로 편입시키는 일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모순이 보입니다. 각 국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 이 모순을 풀면은 구조가 보이겠죠. 위험하기 때문에 막는 게 아니라요. 위험하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형태로 키우는 겁니다. 이 BIS가 올해 상반기에 경고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주권과 자본 유출, 금융 안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싶은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겠죠. 완전히 금지하던가 아니면은 규제된 형태로 길들이던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는 두 번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달러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더욱더 선명해지는데요. 규제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요.
여기서 준비금은 달러 현금과 미 국채 같은 유동자산으로 쌓입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자체가 이 달러 금융 시스템의 수요랑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달러의 지위랑 국채 수요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결국에 아미나랑 리플의 파트너십은요, 유럽에서 규제된 은행이 규제된 결제 인프라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상품화한다, 이런 그림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아미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라이선스 지도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이 레일의 누적이라는 점입니다. 레일은 깔리는 순간 곧바로 돈이 폭발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깔리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은행이 결제 인프라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규제기관의 승인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한번 승인받고 나면은 경쟁자들은 같은 수준의 규제, 감사, 준비금, 리스크 관리 체계를 따라오지 못하면은 그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이거예요. 이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시장 테마가 아니라 결제 표준이 되려는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거. 게다가 거시 환경도 이런 흐름들을 밀어주는데요. 이틀 전 연준이 금리를 3.5에서 3.75%로 내렸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들은 기업과 자금이 이자보다 비용 절감, 그리고 속도를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드는 구간인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98대 초반 수준으로서 움직이는 것도 이런 달러의 과도한 긴장이 조금 풀릴 수 있다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큰 구조가 움직일 때는 이런 환경 변화가 서서히 힘을 보탠다라는 거.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과연 무엇이 바뀔까요?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유동성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 안에서만 돌던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결제라는 실제 사용 확장되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한 단계 더 제도권 자금 흐름과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특히나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이 선택받을수록 시장 유동성은 아무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RLUSD를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인게코 데이터에서 RLUSD가 유통량이 약 13억 수준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결제 인프라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커지고 있는가이고, 이 숫자가 최소한 RLUSD가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근거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발표에서 리플은요, 이 RLUSD랑 XRP가 자사 솔루션 전반에서 활용된다라고 밝힙니다. 은행이 결제 인프라를 바꾸면은 그 인프라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결국에 규제, 유동성, 정산 편의가 맞물린 자산이겠죠. 즉 리플 XRP의 관점에서도 어떤 자산이 어디서 어떤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이 거래량과 정산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현실적일 겁니다. 이 지금 벌어지는 거는 코인 시장의 유행이 아니라요, 돈이 지나가는 길의 교체인 거고, 스위스의 규제받는 은행이 그 길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리플은 그 길을 깔아주는 역할로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일의 변화는 하루 이틀 가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쌓일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뉴스는 흥분하기도 쉽고 무시하기도 쉽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흥분하면 과열 구간에서 실수하고, 무시하면 구조가 바뀌는 신호를 놓치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세우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고, 먼저 리플 페이먼트가 실제로 은행 파트너를 늘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의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지도 보셔야 돼요. 파생 포지션이 과열돼가지고 가격이 청산에 끌려가는 장이 아닌지도 보셔야 됩니다. 현재 표시되고 있는 XRP 오픈이자 집계가 약 13억 달러 수준이라는 데이터는요, 변동성의 상당 부분이 파생에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리플이 또 파트너십을 맺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레일을 깔기 시작한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레일이 바뀌면 돈의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 삼국지 제갈량의 발명품 모구 유마를 아시나요? 험준한 산길에서 군량을 나르기 위해서 고안된 혁신적인 운송 수단이었죠. 이 당시의 장수들은 적을 벨 카르원을 썼지만 제갈량은 보급로, 즉 길을 혁신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리플과 아미나 은행의 협력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모구 유마라는 거고, 사람들은 당장의 가격 급등을 원하지만요, 진짜 승부처는 돈이 흐르는 철로를 누가 더 빨리 까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 이 화려한 전투보다도 보급로를 장악하는 자가 결국에 삼국지 천하를 얻었었죠. 지금은 가격이 아니라 이 새롭게 깔리고 있는 길을 주목하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영역에 발을 들이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매매 안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지켜준다는 거. 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유혹을 느낍니다. 레버리지 크게 잡는 선물 매매, 수익률이 화려하게 보이는 해외 거래소, 남들은 다 한다는 고위험 전략들. 하지만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발을 들이시면은 좋을 때는 잠깐이고 잘못 걸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업비트나 비쌈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 위주 천천히 운영하고 있으시다면은 그 자체로 이미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도요, 결국에 딱 한 가지예요. 무리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 손대지 않고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영역 그리고 틀 안에서만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분들, 특히나 현물 매매라면 더더욱 비중 조절과 분할 원칙이 생명이겠죠. 못 팔아서 후회하고 더 오를 것 같아서 홀딩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수익이 사라져버리는 경험들은 누구든지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했던 구간이 왔다면은 그 일부라도 분할로서 이전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단순 원칙이 아니라요. 시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안전벨트 같은 존재예요. 결국에 투자는 누구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버티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아는 영역에서 지킬 수 있는 원칙으로서 움직입니다. 이 지금처럼 안전하게 그리고 천천히 이게 결국에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흐름을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용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방향성이고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을 알려주는 이 지침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